오늘도 암호화폐 시장에 혼란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자,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혼조세 및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그나마 한 가지 반가운 점이 있다라면은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105.95포인트까지 일단 떨어졌습니다. 이대로 쭉 빠져줄 수 있기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한때 59,000달러 수준까지 밀렸었다가 지금은 반등해주면서 61,823달러, 이더리움 역시 3,000달러 아래까지 잠깐 동안 밀렸었다가 다시 올라오면서 3,040달러 선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은 중동 관련된 업데이트인데요. 아직까지 이렇다 할 반격은 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총리인 나타냐후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의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는 미국, 영국, 독일 등등이 나서가지고 자제력 촉구, 웬만하면 사태를 악화시키지 마라, 이란에 반격하지 말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방국들의 충고는 고맙지만은 이란 보복은 우리가 결정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아주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주고 있는 네타냐후, 결국 주변에 만류를 뿌리치고 반격을 하고야 말 것인가. 우방국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스라엘을 굳이 도와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해외에 돈 퍼주면서 본인 생색내는 거 좋아하는 정치인들이 많이 있죠. 미국 하원 세출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이스라엘에 264억 달러 지원을 하는 법안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지금 미국의 빚이 얼마, 적자가 얼마, 노숙자들 숫자가 몇 명, 사실 이렇게 책임감 없는 사람들 덕분에 비트코인의 미래가 점점 더 밝아지는 것은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약간 좀 씁쓸한 면이 있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금리 관련된 말말말 또 나왔는데요. 자산운용사인 스테이트 스트리트의 유럽 및 중동, 아프리카 담당 투자 전략 책임자는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에 대해서 곧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는 내년에 폭풍우를 겪을 수가 있겠다. 왜 내년이냐? 전염병 사태 때 가계와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낮은 금리로 이미 대출을 받아 두었기 때문에 당장은 고금리의 타격이나 압박을 받고 있지는 않지만은 만약에 대출 연장 기한이 다가오게 된다. 그리고 현금리가 그때까지 유지가 된다면 그때 엄청난 정말 쓰나미와 같은 압박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연준이 지금 당장 금리 인하를 서두르지 않는 이유도 이런 식으로다가 약간 여유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그렇지만은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게 된다면 정말 폭탄이 돼가지고 터질 수가 있다라는 경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지금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한다 할지라도 이미 너무 많이 올려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가 급속도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에 채무가 많은 기업들이나 가게들 같은 경우는 굉장한 위기에 직면하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자, 그리고 이미 미국 내에서는 여러 소매 업체들이 줄줄이 파산하거나 지점들을 문을 닫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숫자 조작을 통해 가지고 노동력이 강력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어떻게 해서든 선거까지 버텨보자라는 심산인 것 같죠. 전후로 해가지고 뽀록이 날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는 본격적으로다가 비트코인 관련된 정보 및 소식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하방 압력을 겪고 있는 가운데 바이낸스의 한 고래 같은 경우는 어제 또 1,400개의 비트코인을 추매하기도 했다라는 소식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3,460개의 비트를 매집하고 있는 상황. 미스터 100 같은 경우도 어제 또 추매를 하면서 비트코인 400개를 3일 연속으로다가 얹기도 했었습니다. 미스터 100은 누구냐? 업비트다라고 아캄에서 다시 주장을 하기도 했었는데, 업비트가 나와서 인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거를 확신할 수는 없겠죠.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 현물 ETF 안타깝게도 4일 연속으로다가 마이너스 흐름. 어제도 5,800만 달러가 유출이 되고 말았습니다. GBTC에서 7,940만 달러, 돈 내놔 언니의 아크 21 시어스에서 1,290만 달러가 빠져나오게 되면서 유출 압력이 강해진 가운데 블랙록 같은 경우 마찬가지로 힘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순유입이 2,580만 달러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출이 이어졌었다. 블랙록의 약발이 다 떨어진 것일까? 아니면은 반감기가 적용되기를 혹은 비트코인이 저점을 찍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 반감기 이후에 이 기관들과 고객들의 움직임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캐슬 아일랜드 벤처스의 창업자인 닉 카터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조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10만 달러 이상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채 위기가 비트코인 가격 상승을 부채질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의 의견을 계속해서 읽어보자면은
그는 최근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올해 10만 달러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다. 그는 이야기하기를 연초만 해도 비트코인은 3만 달러, 4만 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었다. 나는 올해 어느 시점에 비트코인이 8만 달러를 가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물론 8만 달러까지는 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하게 갔잖아. 그러면 내가 맞춘 거나 진배 없어. 내가 봤을 때는 올해 비트코인 10만 달러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 같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ETF 승인을 통해 가지고 기관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된다. 그리고 또한 다른 지역에서도 ETF를 승인하는 것을 보고 있으며 홍콩이 그 뒤를 빠르게 쫓아가고 있다. 또한 미국의 부채 위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람들이 안전한 피난처와 다른 투자 자산을 찾게 됨에 따라 일부 단기적인 변수들에 상관없이 근본적인 추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비트코인은 전체적으로 우상향할 수밖에는 없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투자은행인 번스타인 같은 경우도 반감기를 거친 후에 내년까지 해가지고 15만 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주요 종합증권사들이나 전문 투자 자문사들이 비트코인 수요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게 될 것인데 다만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는다라면 반감기 이후에 새로운 수요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 가격 상승이 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비트코인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총매제, 예를 들어서 주요 기업이 비트코인을 매수했다 등등의 트리거가 있어야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주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애플이나 구글 이런 데서 비트코인을 매입한다는 소식이 나오게 된다면 큰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말이죠. 해당 기업들 같은 경우도 바보가 아니라서 미국의 부채 위기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 달러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대체 자산을 좀 생각해 봄직도 합니다. 희망회로긴 하지만은 주요 기업들 중에 비트코인 매입했다라는 소식 나올 수 있으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코인시어스 같은 경우는 2028년도까지 비트코인 보유자가 현재 2배 수준인 6억 6,900만 명에 도달하게 된다면 비트코인 가격은 최소 13만 2,778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분석을 내보내기도 했었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당장 하락세를 맞이하고 있긴 하지만은 여러 기관들이라든지 분석업체들은 장기적으로 긍정적인 관점을 계속해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는 본격적인 분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비트코인의 무기한 선물 펀딩 비율이 작년 10월 이후 첫 음수 전환, 수개월 만에 롱보다 숏이 우세해지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가격 약세 때문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반감기가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숏에 베팅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달러의 강세와 더불어 가지고 최근에 미국 증시와 또 함께 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S&P 500 이번 주 4일 연속 하락. 내일은 그래도 좀 반등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인컴샤크 분석가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 자, 안타깝게도 증시와 다시 한번 커플링이 되어가고 있는 비트코인. 에드엔엘 분석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주요 지지 구간까지 떨어지긴 했었으나 더 빠질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58,000달러 혹은 7,000달러까지도 하락을 내다보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으며 네브라스카는 군어 분석가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약세가 이어지고 있다. 58,000달러를 한번 방문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하는 예측을 남겼습니다. 레몬 분석가 같은 경우도 같은 의견인데요. 전형적인 와이코프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지금부터 57,000, 8,000달러대까지 쭉 빼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패닉 빠지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쭉 들어 올리는 모습 나오게 될 것, 조정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한방 하락이 나왔다. 반면에 어제 분석을 공유했었던 군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이번 상승에서 비트코인이 피보나치 0.618자리까지 후퇴를 했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내가 4월 2일 날 남겼었던 이 분석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바닥에 가까워져 가고 있음을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는 58,000에서 59,000까지 꼬리가 쭉 내려오면서 바닥이 찍힐 거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일단 59,000달러대를 다시 한번 건드리긴 했었는데 58,000달러대까지 내려가면서 사람들을 더욱더 공포에 몰 것인가. 꽥꽥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최근 하락이 나오기 전에 지금 지지구간 테스트가 너무 많이 되고 있다. 이럴 바에는 깔끔하게 59,000이나 8,000까지 한번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게 더 차트적으로는 건강해 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59,000달러까지 잠깐 다녀왔습니다. 추가적으로 58,000달러까지 내려가고야 말 것인지 아니면은 지금부터 다시 한번 힘을 내가지고 반등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인지.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바이낸스 선물 시장의 매수벽을 봤을 때 58,500, 59,000, 59,500달러짜리에 많은 매수가 걸려있다는 것을 지적하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리까지 내려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 자리부터는 그래도 반등이 나오지 않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58,000에서 59,000달러대를 주목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과연 해당 자리가 바닥이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것 반대로 간다라고 하죠. 다른 자산들도 그렇겠지만은 근데 이전까지는 많은 사람들이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이 더 높게 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의 심리가 바뀌면서 뉴스에 팔아라 이벤트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의견들이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과연 어느 의견에 반대로 가게 될까요? 오히려 저는 반감기 후에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질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이 반갑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사토시 차트인데요. 트레이더 엑소 분석가 회색 박스 아래까지 내려가지 않는 한 이더리움, 비트코인 상대로 반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예측을 내놨었는데 힘을 쓰려고 하고 있는 이더리움에 찬물을 끼얹는 셀시우스 아직도 물량이 남았었던 것일까요? 8,091개의 이더리움을 추가로 덤핑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최근에 또 많이 하락을 한 코인 중에 하나죠. 체인링크. 몇 개월 전에 엄청나게 주목을 받았었으나 지금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알리 마르티네즈 분석가 같은 경우는 2022년도 8월 이후 체인링크의 실현 가치 대비 시장 가치가 30일 기준 비율로다가 마이너스 12.24포인트 아래로 떨어질 때마다 평균 50%의 수익률을 안겨다주면서 최고의 매수 자리가 되었었다. 지금 현재 수치는 마이너스 17.54% 바닥이 아니겠느냐. 체인링크를 노렸던 사람들은 지금 들어가면 바닥 매수 기회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라울 파리 형님이 최근 본인의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또 언급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기 포폴의 80%가 솔라나랍니다. 솔라나에 몰빵을 거의 쳤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 그만큼 솔라나에 대한 기대가 크다. 나머지는 이더리움 기반 NFT 및 포트폴리오의 1% 같은 경우는 잡코인, 봉크나 도구, 위펫 등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당연히 거래하려면 이더는 소량 보유하고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깜짝 놀랄만한 부분은 비트가 없다. 과연 그의 솔라나 몰빵 전략은 이번에 통할 수 있을 것인가? 다음으로는 RWA 기반 탈중앙 대출 프로토콜이죠. 센트리퓨지가 1,500만 달러를 유치할 수 있었다라는 소식 나왔습니다. 좋은 코인이라고 생각이 되신다라면 떨어졌을 때 매집을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 댄스의 기업용 솔루션인 바이트 플러스가 수의와 파트너십을 맺었다라는 소식 나왔었고 다음으로 패치 AI와 앵커가 협력해가지고 AI와 블록체인을 결합해가지고 덱 개발을 간소화할 계획이다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월드코인이 옵티미즘을 기반으로 한 월드체인을 올해 여름에 출시하게 될 것이다 라는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는 월드코인이 잘 될 것 같다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떨어질 때 추매를 해야 되겠죠. 올라갈 때 추매를 하는 것이 아니라 떨어질 때 분할로다가 추매를 하시는 것이 어떨까 라는 말씀을 드려보면서 저는 여기서 오늘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실 수 있기를 바라고 나온 정보들이 도움되셨다면 토마토 채널도 힘 좀 쓰지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